네, 오후 현안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당대변인 한정혜입니다. 다음 주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 기간 중에 한미일 3국 간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북핵 문제의 해결과 동북아의 불안한 정세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부가 모든 외교력을 다해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과거사 왜곡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고한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일본의 반성과 재발 방지를 얻어내는 성과를 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노골적인 우경화와 군사 대국화 경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평화헌법 계승과 고노다마 승계를 명문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일본의 역사 왜곡 행위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 없이 손목 잡아끌기식, 보여주기식 이벤트 외교의 들러리성 정상회담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능동적이고 성공적인 외교 역량을 보여주고 돌아오기를 박수 기대하겠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국 조정관이자 유성시 수사팀장인 김 사장이 국정원 외부협력자 김모 씨에게 가짜 중국 공문서에 들어가야 하는 핵심 문구까지 작성해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국정원이 베이징에서도 중국 중앙정부의 문서를 조작해 한국 대사관의 인증을 받으려고 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이쯤 되면 점입가경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합니다. 국정원 측이 사실상 유씨 측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법리적 내용이 담긴 위조문서의 초안을 작성해 준 것, 선양뿐 아니라 베이징 라인까지 가동했다는 것은 국정원이 수뇌부까지 나서서 증거 조작을 시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증거가 국정원 수뇌부의 직접적 개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재준 원장이 직접 이 모든 사안에 대해 국민 앞에 국정원 수뇌부의 증거 조작 사건 기획을 직접 해명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검찰은 이렇게 단순 문서 위조의 차원을 넘는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의 날조 혐의는 외면하고 형법상 모해 증거 위조 혐의를 여전히 고수하며 사건 축소와 국정원 감싸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검찰은 사법체계를 유린한 국정원과 한통섭, 공범이라는 딱지를 계속 고수할 것입니까? 이런 가운데 AFP와 프랑스 공영방송, 중국 언론 등 주요 외신들이 연일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이 외국의 공문서 위조의 배후이고 사법기관이 이를 비호, 은폐하는 데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심지어 프랑스의 공영방송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까지 상세히 전하며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 국정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심각한 국격의 실추와 망신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염려한다면 준비 없고 의지도 없는 원자력 방호방재법에만 호들갑을 떨지 말고 특검을 수용해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국정원 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지방선거 여성 전략 공천을 놓고 최고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가 대립하는 내분이 벌어지고 있네요. 특히 새누리당 공천위원 일부는 여성 우선 공천 지역이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견이 보류되자 공천위원 사퇴 의사까지 내비쳤습니다. 또한 어제는 새누리당의 초재선 의원 69명이
당 지도부를 향해서 경선에서 중립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당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구태 정치라고 비판받고 있는 계파 싸움과 줄서기 경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심 공천, 낙점 공천, 면접 공천, 하명 공천이 그 원인이 아닌가요?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이라는 남의 집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회방을 놓다가 정작 자기 집에 일 돌아가는 상황은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꼴입니다. 새누리당 지도부에 자신들의 당내 내분과 갈등부터 관리하고 안정을 도모하시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 오후 현안 브리핑 마치겠습니다.